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더킹 영혼의 군주 16화 엔딩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정태을이 자신의 삶과 가족을 모두 포기하고 사랑 하나 보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가 황후가 되지 않아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공과 정태을이 그간의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평생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는 의미로 마무리되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둘의 마지막 대사가 함께하는 순간이 아련한 쪽으로 흐를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이런 뻔한 게 아니라 내 사랑 부디 지치지 말길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16화 그들이 돌아간 영모의 밤에 있었던 일과 달라진 미래에 대해 리뷰 시작합니다. 16화는 시작부터 저를 울렸습니다. 결국 태을에게 식적을 주고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신재의 눈물을 보며 울 뻔했지만 참았거든요. 겨우 참고 있는데 바로 조영이 4살 이후 처음으로 주군의 명을 어기는 사건이 터지면서 제 눈물샘도 터져버렸어요. 영모의 밤으로 돌아간 이고는 천종고에서 실패하면 너라도 역적 이림을 사살해야 한다며 조영에게 역적잔당의 테러를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조영은 주군을 지키러 천종고로 가겠다. 그게 제 일이다 라고 말했죠. 안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라며 말리는 이곤에게 조영은 물러서지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폐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며 주군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는 조영이 최애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멋지더라고요. 눈물도 나고요. 그 후 오늘 밤 난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곤의 나레이션과 함께 악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모두 용감해지기 어려우니까 내가 용감해지기로 했다고 말하던 태일과 이름의 차원의 문을 열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함께 떠나겠다던 신재와 은빛가비를 지키기 위해 이곤을 지켰던 조은섭과 모두가 무사하길 기원하는 노상궁.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이고는 조영과 함께 천종고에 등장합니다. 예고편을 통해 본 장면이긴 하지만 소름 끼치더라고요. 조영과 함께 천종고에 간 영모의 밤은 이곤 혼자 갔던 그날 밤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원래는 이림이 직접 어린 이곤의 목을 공격했지만 다시 돌아온 영모의 밤에서는 부하에게 명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조영과 이곤이 천종고의 모습을 드러냈고 조영은 온몸을 다해 어린 주군을 지켰고 어린 이곤은 이림에 의한 목에 상처가 없는 채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림이 온전한 식적을 손에 들자 이곤 손에서, 그리고 차원의 문의 태일과 함께 있던 2020년의 이림의 손에서도 식적이 사라졌죠. 그의 이림은 기뻐하면서 조카님이 실패한 듯하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식적을 가졌구나 라며 깨방정을 떨었어요. 영모의 밤으로 돌아간 이곤이 이림을 죽이는데 성공한다면 미래는 바뀌게 되고 이곤이 갖고 있는 정태을에 대한 모든 기억이 없어질 거라는 이림의 말에 정태을은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 찬란했던 기억이 다 심중에 남았거든 이라며 슬퍼했습니다. 이곤이 대한민국에서 제국으로 넘어갈 때 가져갔던 김소월 시집에 있는 초원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라는 구절이 나오죠. 노상궁이 나레이션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김은숙 작가의 이런 디테일한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 강신재로 살고 있는 강현미는 미나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게 있는 게 정확하게는 엄마 아들 강신재라고 밝혔죠. 미나연은 누워있는 진짜 강신재를 보고 오열하다가 내 아들 이런 거 언제부터 숨겼냐고 원망을 해요. 터덜터덜 걸어나가는 신재가 너무 불쌍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히 미나연이 달려와 강신재를 끌어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닌데, 너도 내 아들인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며 울고 신재도 엄마 하며 울었죠.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신재에게는 자신과 함께 죽으려 했던 제국의 엄마가 아니라 비록 도박에 허우적거렸지만 처음 맡아본 좋은 향기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던 대한민국의 미나연이 진짜 엄마였던 거죠. 다시 영모의 밤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만파식적을 들고 대숲으로 도망가 붉은색 단간지주를 열고 감격하는 이림 앞에 이곤이 나타나 공격을 했고 만파식적을 취합니다. 그리고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른 이림은
태자가 컸구나, 식적의 힘이 이것이구나 라며 미래에서 온 조카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죠. 그리고 이고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림을 참수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주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주저하다가 다시 악당이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건 황제의 참수는 언제나 깔끔하네요. 그리고 멈춰있던 차원의 문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태일의 총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던 이림은 사라집니다. 1994년 영모의 밤에 이림이 죽었으니 당연히 2020년에 이림이 살아있을 수 없죠. 정태일이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일주일이 흘러 2020년 4월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태일은 예전과 다르지만 비슷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뀐 미래에서는 살아있는 이지훈을 마주치게 되고 온 우주의 문을 열어 보러 오겠다는 이곤의 말을 떠올리며 슬퍼해요. 한편 영모의 밤, 이림을 참수한 이곤은 부상을 당한 조영을 데리러 갔고 이곤과 조영 또한 태일처럼 눈을 떠보니 2020년 4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뀐 미래와 예전의 기억을 모두 갖고 살고 있는 거죠. 그 후 이고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틈틈이 온전한 만파식적으로 차원의 문을 열어 자신이 사랑한 태을을 찾습니다. 빨간색 단간지주 안으로 들어가면 빨간색 기둥으로 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차원의 문 너머에 있는 세계는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이외의 평행 세계일 수도 있고 민국과 제국의 2020년이 아닌 다른 시간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고는 여러 태을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태을이 아니라 태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군인으로 또는 여배우로 혹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태을의 도플갱어들을 지나 드디어 막시무스와 함께 진짜 태을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고는 이림과 차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강신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을은 당연히 예전의 기억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날 잊은 자네라도 보고 싶었다는 이곤의 모습이 어찌나 절절한지요. 아쉽게도 태일과 이곤의 엔딩 키스는 참수 목키스보다는 그 짜릿함이 덜했지만 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키스보다 더 설레었던 건 태일과 이곤의 키 차이로 인해 태일이 거의 이곤의 목에 매달리는 안기는 모습과 이곤이 태일의 어깨에 얼굴을 묻는 장면이었어요. 바뀐 미래를 한번 봐볼까요? 제국의 노상궁은 여전히 종묘사직이 위태롭다며 이곤에게 부적을 스리슬쩍 넣었고 조영에겐 어린 두 동생이 생겼고 명승아와 사내 비밀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다리 위에 있던 신재는 이림이 아니라 부영군과 마주치면서 온전한 운명을 살아 형사가 되었습니다. 루나는 동네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던 구서령 엄마의 도움으로 루나가 아니라 구서경이 되어 신재와 함께 형사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루나와 신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한편 구서령은 국민들 돈을 홀라당 털어먹은 의원이 되어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나저나 구서령 아역 연기한 신수연 배우가 정은채 배우의 연기톤과 너무 닮게 연기를 해서 놀랐어요. 진짜 구서령 어릴 때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리고 대한제국의 총리는 구서령이 아니라 황실 대변인 모연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신재는 1994년 평창동으로 데이트를 나간 이곤과 마주치면서 다행히 교통사고를 면하게 되고 신재의 아버지 사업은 망하지 않아 회사를 이어받은 재벌 후계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조은섭은 국정원에 취직을 했고 나리나리 명나리와 결혼을 했죠. 김은숙 작가의 클리셰는 미스터 션샤인에서 진부하는 듯 했지만 더킹 영혼의 군주에서는 진부했고 과도한 PPL의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태일과 이곤의 사랑에 대한 서사가 부족해 시청자들이 그들의 사랑을 응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세계관과 인물에 대한 쉬운 설명과 연출력 부족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중간에 하차하게 만든 불친절한 드라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킹 영혼의 군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